안녕하세요, 신보진입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슬기로운 장애사전. 이번 편은 지체장애 편입니다. 불러라 구루님 그리고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최근 이슈가 되었던 기사를 준비해봤어요. 화면 보여주세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화가 났던 기억이 있는데 기사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제목은 UN 회의인데 휠체어 불가. COP26 참석 못한 이스라엘 장관입니다. 이 회의는 UN에서 주최하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인데요. 행사장에 휠체어 접근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이스라엘 대표단으로 참석했던 장관님이 입장하지 못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장관님이 근육 위축증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고 계셨는데 총회 회의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개인 차량은 입장이 안 된다고 했대요. 이 회의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걷거나 셔틀을 타는 방법밖에 없는데 셔틀버스는 휠체어를 태울 수 없는 차량이라서 결국 행사장 밖에서 2시간을 기다리다가 숙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유엔 행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사실 유엔 아시겠지만 유엔이라는 것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정작 자신들의 행사에선 장애인 접근성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이 기사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외무장관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인류와 접근성, 장애를 먼저 돌보지 않고 미래와 기후, 사람들을 걱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멋진 말씀이네요. 회의장에 장애인을 출입 금지시킨 건 아니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생각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유엔 회의장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고르님 말씀처럼 휠체어 접근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사실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다른 장애 유형 분들 중에서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장애인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휠체어 접근 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회사 생활할 때도 휠체어 타시는 지체장애인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작업 공간이 좁아 휠체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승강기나 이동식 리프트, 경사로 시설이 없는 경우, 회식 장소가 좌식 식당이거나 휠체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 화장실에 청소용품 등 짐을 보관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에게는 휠체어가 몸이나 다름없는데 저런 환경이라면 정말 일하기 힘들 것 같아요. 구루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세요? 저는 저거 봤던 4가지가 모두 다 공감이 되긴 하는데 화장실 이야기가 제일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학생 때는 학교에 장애화장실이 있으니까 이런 불편함을 못 느끼다가 성인이 되자마자 갑자기 확 그 오줌권이란 단어 있잖아요. 네, 화장실에 자유롭게 갈 권리가 없다는 게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화장실을 많이 참기도 하고 화장실이 없으면 막 불안하기도 하고 하는 상황들이 늘 있어서 4번 상황이 제일 공감이 많이 갑니다. 아, 그렇겠네요. 화면으로 봤던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이 취업할 때 가장 걸림돌이 근무 환경이거든요. 실제 장애인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지체장애인의 98% 이상이 후천적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20세 이후의 사고나 질병으로 지체장애인이 된 비율이 86%예요. 결국 학력도 높으시고 기술도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휠체어를 사용하기 어려운 근무 환경 때문에 취직을 포기하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고용주나 사측에서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많은 지체장애인 분들이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겠죠. 지체장애인,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때는 고용주나 회사에서 시설에 대한 준비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무 공간이나 작업장에서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에
1층에서 근무하도록 해주시거나 계단에 휠체어 이동 시설을 마련해 주면 좋습니다. 특히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장애인 화장실은 매우 중요한 근무 환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척수장애인 같은 경우에 욕장에 취약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뻗거나 잠시라도 누워서 쉴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지체장애인 분들도 근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 중에 회식 장소에 관한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 실제로 자식 식당을 회식 장소로 잡는 일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의 얘기를 말씀드리면 다른 직원이 무심코 예약을 했는데 그 식당에 테이블이 없고 좌식만 있는 식당인 경우도 있고요. 2차로 노래방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2차로 노래방을 갔더니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이거나 또 노래방이 너무 협소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장소를 간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럴 때 당사자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동료까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고 서로 분위기가 어색해지거든요. 물론 잘 몰라서 발생한 일이지만 미리 체크했다면 피할 수 있는 실수였던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럼 회식을 빠지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회식은 직원과의 소통에 매우 중요한 업무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배려라는 핑계로 장애인을 배제하기보단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합니다.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내 일이 아니니까 혹은 잘 몰라서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교육의 필요성이에요. 장애마다 가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회사에서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해당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도 자신의 장애 유형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을 다른 동료들에게 미리 알려주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공감해요.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내가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잖아요. 맞죠? 비장애인 입장에선 배려하는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장애인분들이 언짢아져서 당황스럽다는 분도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모아봤는데 화면 보시죠. 장애인이 넘어져 있는 경우에도 함부로 몸을 잡지 말아주세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업무라면 대신해 주거나 제외하지 말아주세요. 장애인이라고 하면 항상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불필요한 도움은 오히려 불쾌감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구로님도 비슷한 경험 많으시죠? 네, 정말 많죠. 도와준다고 휠체어를 갑자기 밀거나 아니면 막 몸을 잡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정말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특히 제가 한 번은 밤에 혼자 집에 가는데 누가 갑자기 뒤에서 휠체어를 팍 미는 거예요. 밤인데. 그래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전동 휠체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혼자 잘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자기가 밀어주겠다고 막 허락 없이 저를 막 만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제 휠체어는 사실 저의 몸과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제 물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고 근데 이제 어떤 마음으로 도와주시는지는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쉽게 화를 내진 않지만 먼저 도와주시기 전에 지금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어봐 주시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장애인에게도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할 때, 본인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배려이자 도움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 직업 공간에서 그 장애인분들이 몸을 쓰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비장애인 동료분들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몸을 쓰는 활동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함께 할 수 있는지 함께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분이 넘어졌을 경우에 무조건 먼저 몸을 이렇게 잡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먼저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저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키가 작으신 외소증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지체장애인이라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네네. 우리가 흔히 그 외소증이라고 불리는 병은 정확히 연골 무형성증이라고 합니다. 저신장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분들도 지체장애인이 맞습니다. 제가 화면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노트르담의 꼽추, 그리고 하나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의 사진이네요.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만화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두 만화의 주인공 모두 지체장애인에 해당돼요. 정말요? 지체장애인이라고 하면 휠체어를 타시거나 의수 혹은 의족하시는 분들이 떠오르는데 척수가 휘거나 외소증을 가진 분들도 지체장애인이었군요. 오늘 처음 알았네요. 대한민국에는 지금 등록된 장애인이 한 250만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50%가 지체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를 잃은 절단장애, 관절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관절장애, 두 팔 다리의 기능을 잃은 지체 기능장애, 팔다리가 짧거나 척추 측만증으로 인한 신체 변형장애까지 이 모두가 지체장애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특별한 자극 없이도 자발적으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도 장애로 인정이 되었는데요. 2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뚜렷한 경우 지체장애로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체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 알아둬야 할 에티켓이 있을까요? 예, 상황별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입문에선 장애인의 팔이나 휠체어보단 문을 잡아주세요. 사람이 완전히 통과될 때까지 문을 잡아주고 문을 닫을 때는 손가락이나 보조기기가 문틈에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득이한 경우 계단을 이용해서 이동할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장애인분들이 휠체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단을 내려올 때는 휠체어에 앉으신 분에게 앞뒤 어느 쪽이 편한지 한번 방향을 물어봐 주시고요. 어느 쪽이든 휠체어 앞바퀴가 들리도록 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천천히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수동 휠체어 같은 경우에 가능하면 네 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하면 좋고요. 그럴 경우에 훨씬 더 안전하고 힘이 덜 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대화할 땐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앉은 자세로 하거나 만약에 의자가 있다면 의자에 앉아 눈높이를 맞추고 대하면 좋습니다. 네,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구루님, 오늘 지체장애인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땠어요? 저도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많은 부분이 공감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배려의 시작은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배려가 필요한지 먼저 물어봐 주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모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진정한 배려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